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완전 봄이에요. 예, 거기도 그래요? 오늘 약간 쌀쌀합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은 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한두 주 사이에 갑자기 꽃이 네. 많이 펴서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고 맞아요. 있습니다. 예. 갑자기 꽃들이 확. 그렇죠. 근데 꽃만큼이나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입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화제더라고요. 예. 일제강점기에 고향을 떠나서 일본을 거쳐 미국에 정착한 이민자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글쎄 말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거 너무 좋다고 난리들인데 저도 이제 꼭 봐야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가입을 해야 돼가지고 특히 예. 이제 윤여정 배우님 나오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그렇죠. 그런 또 드라마죠. 연기가 너무 너무 궁금해서. 궁금하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제작사에서 일본에 홍보하는 걸 포기했다고 하죠. 일본의 SNS에 올라온 글을 읽어보면 이유를 대강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완전 허구의 드라마다. 사기다. 혹은 한국 경제사학 교수는 한일 합병이 경제적 이익을 줬다고 했다. 한일 합병은 한국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 한국은 비싼 값을 받고 일본에 쌀을 팔았다. 뭐 이런 주장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군요. 예. 뭐 식민지 근대화론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예. 참. 일제강점기에 관련된 역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193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인들이 단 한 번도 역전된 적이 없는 부분에서 일본에 추월당할 뻔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이 일본 열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뒤진 적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기록으로 봤을 때 역사상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키입니다. 그래요? 예. 뭐 작아졌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일본인들 그렇죠. 항상 작다고 네네, 묘사되어 일본인들이 있고요. 늘 좀 작은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예. 몇 년 전에 자료를 보니까 19살 남자들의 평균 키가 한국은 175.7, 일본은 170.0이었습니다. 차이 많이 나네요. 예, 한 6cm 정도 차이가 나죠. 예. 지금은 일본이 또 혼혈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긴 해도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더 차이가 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그럴 수 듭니다. 있죠. 네. 예. 일단은 북한은 좀 제외를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좀 북한에는 못 먹는 분들은 많으니까 일단은 정상적으로 영양 섭취가 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유전적으로는 한국인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이제 신장의 전통이 끊어질 뻔한 거죠. 일단 조사 시기를 보면 1936년입니다. 강점이 시작된 지 20여 년이 흐른 뒤죠. 네. 일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면 조선을 야만에서 문명으로 비참한 경제 상황에서 먹고 살기 괜찮은 수준으로 올려놓은 시기였겠죠. 일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자면 쌀 수출도 잘 되고 해서 충분히 먹고 살기 좋아진 시기입니다. 뭐 지금 일본 우익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이 옳다면은 그랬겠죠. 그렇죠. 그 당시 농민 20세에서 50세 사이를 조사하니까 한국인은 164, 일본인은 157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이전 혹은 일제강점기가 막 시작될 즈음에 태어났던 세대는 그런대로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된 게 어린아이들이었는데 1936년에 조사된 내용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한국 아이들이 일본 아이들보다 키가 작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대로 성장했다면 일본인들보다 키가 작아질 게 뻔했겠죠. 그러게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 특히 성장기 애들은 먹는 거하고 그대로 직결이 되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SNS 글 중에서 한일 합병에 경제적 이익을 줬다 이런 게 이제 있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반박 자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일제강점기 한국 인구의 90%는 농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80%가 소작농이었습니다. 이 소작농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거는 이주민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네. 태평양 전쟁 말기에 한국 인구 2,500만 중에 500만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게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숫자거든요. 일본, 중국 동북지방, 동남아 이렇게 그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무려 20%가 고향을 떠나가지고 그 외국에 말도 안 통하는데 그때는 뭐 교통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 결심을 했겠냐 말이죠.
그 현진건의 소설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죠. 네네. 여기에 보면 고향을 떠난 남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920년대가 배경이긴 하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일제강점 이후에 소장농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얘기를 하면서 돌아가실 때 흰중 한복음도 못 자셨구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남자는 신의주, 일본을 거쳐서 다시 이제 한반도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마음이 아프네요. 이 한 구절이. 네. 진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죠? 그런 선택을 그렇죠. 했을까 싶은 생각이 계속 드네요. 1941년에 조선 총독부가 기록한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농가 290여만 가구 중 80%인 230만여 가구의 농가는 모두 소작 및 자작 겸 소작 계급에 속하는 영세 농가이고 이들 농가의 대부분은 매년 춘궁기 무렵이 되면 식량 부족으로 산야에서 초급 목피를 구해 겨우 일가가 허기를 모면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그 당시의 일제도 이거를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걸 알면서도 수탈을 멈추지 않았던 거네요. 그렇죠. 그 1939년 6월에 식생활을 조사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좀 충격받았습니다. 그 한반도에서 잡고기 아닌 쌀만을 주식으로 하는 지역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다들 쌀만 먹고 싶어 했잖아요. 14%. 도시와 이제 남부 지역 일부가 그랬다는 거죠. 그 나머지 지역 사람들은 조나, 감자, 쌀, 보리 등을 섞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8% 정도는, 그 중에 8% 정도는 1년 동안 쌀이나 보리 구경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됐습니다. 그럼 밥 같은 밥을 1년 내내 거의 못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건강식 한다고 섞어서 먹고 그러는 게 트렌드지만은 그때는 정말 못 먹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지역 편차도 심했습니다. 그 어느 산촌 지역은 한 가구가 1년 동안 먹는 음식의 양이 도시 사람 1인분도 안 되는 곳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1인분이 안 된다고요? 한 가정이 먹는 양이 1인분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민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죠. 세상에. 그리고 이제 제가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내용이 있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조사인데 쉽게 이제 고기를 얼마나 먹느냐 하는 거죠. 양을 떠나서 계란과 생선은 섭취하지만 고기를 못 먹는 지역이 25%입니다. 근데 채소와 된장만을 먹는 지역이 29%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반 정도의 식민지 백성이 아예 고기 구경을 못했다. 이런 결론이 가능합니다. 이게 요즘은 뭐 비건 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지만은 이때 이렇게 먹을 게 없고 뭐 곡식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고기 구경도 못 한다는 거는 또 성장기 애들은 단백질 그 동물성 단백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애들이 이건 키가 클래야 클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러니까 뭐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닥친 최악의 비극인 거죠. 진짜 마음 아프네. 어느 사회나 이주자 혹은 이민자는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전 국민이 20%가 타국으로 떠난다는 거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뭐 발육부진에 시달려서 평균 키가 현격하게 작아졌던 이 상황을 두고 한일합병은 한국 경제에 큰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정말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렇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게요. 파친코가 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그 역사적인 진실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진짜. 진짜 속상한데 그 일본 교과서 이번에 새로 검정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이고 그런데요. 기자님 오늘도 신청곡 하셨더라고요. 나훈아의 고향역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짐작이 되긴 하는데 이유도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시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고향을 떠난 분들의 심정을 드러내기에 가장 적절한 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님께서 전해주신 그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들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들으면서 이야기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훈아의 고향역 함께 하겠습니다.